아무래도 이번 주 여론조사 발표에서 주목되었던 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이것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도가 좀 이어졌던 점입니다.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된 것, 그리고 민주당의 김의겸, 장경태 의원에 이은 더 탐사 등에서 이제 일종의 헛발질이죠. 그런 보도 논란,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 등 이런 것들의 그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평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연구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를 보고서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서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단언하고 분석하는 것은 조금은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설문항 몇 가지를 가지고 구성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담당자분들께서 관련된 해석을 내놓고 그것이 다시 언론에 소개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의적인 그런 분석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과 감기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1건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었고, 그 중에서 경북, 인천 지역의 조사가 각각 하나씩 있었고, 나머지 9건은 다 전국 단위 조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여론조사 발표에서 주목되었던 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이것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도가 좀 이어졌던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보도된 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일간 진행이 됐었고요. 12월 1주차 조사였는데 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8.9%까지 높아지면서 2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총 2,507명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굉장히 기존 거보다 좀 더 높죠. 기존에는 3.1% 정도, 1000명 하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의 수석연구원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된 것, 그리고 민주당의 김의겸, 장경태 의원에 이은 더 탐사 등에서 이제 일종의 헛발질이죠. 그런 보도 논란,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 등 이런 것들의 그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평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연구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조사들은 어떨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갤럽의 경우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31%포인트로 리얼미터보다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지난주에 30%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최근 20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냥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수치죠. 최근 20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 최저 지지율이 24%였었고 그게 한 2번 정도 기록이 됐고요. 20주 동안. 그리고 최고도 33%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 업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MBS 전국 지표조사도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갤럽과 마찬가지로 무선 전화를 통해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있어서
32%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이 조사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동일한 조사보다 3%포인트 정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뭐 통계적으로 이게 뭐 아주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지율이 어쨌든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36%를 기록하면서 갤럽과 마찬가지로 한 주 전에 비해서 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 1% 상승하고 뭐 요런 거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월간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월별 변화 추이를 보면 조금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7월 말 조사가 이제 최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그 조사에서 30%였는데 이후로 11월 말까지 월별로 봤을 때 36%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의 경우에 35.5%의 응답자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는 전주의 29.9%에 비해서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미터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무선 ARS 위주로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N서치 조사에서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38.1%까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전주에도 35.8%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도 높았고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서 2.3%포인트 상승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론조사 꽃의 조사인데요. 이 조사의 경우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를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고 일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매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주목할 만한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조사 방법을 혼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설문은 아니지만 중복된 설문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 ARS하고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전화 면접 조사와 ARS를 병행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나 혹은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조사, 그러니까 ARS랑 전화면접 조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했었던 게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걸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1.6%로 나타났습니다. 또 27일, 28일 양일에 걸쳐서 했었던 ARS 조사를 보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32.5%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그 ARS 조사가 32.8%였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꽃의 두 조사의 경우에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나온 결과치는 비슷하다. 특히 국정 운영 지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있었던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히 이제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 여론조사에서 이전 조사보다 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수치 이것이 더 낮아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낙 여론조사가 많으니까 이전 조사는 뭐가 있냐면 지난 어떤 조사는 올라가고 어떤 조사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적어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 전주에 비교해서 떨어진 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론조사 꽃의 ARS 조사였는데 그것도 뭐 아주 미세하게 0.3%포인트 하락한 조사가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은 그 전주랑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여론조사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은 없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월간이나 2주 이런 것들의 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미세하지만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를 보고서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서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단언하고 분석하는 것은 조금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 중에 그 정부의 방침,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화물연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식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쪽에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강경 대응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또 상승한다면 아마도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정부의 강경 대응이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다, 인과관계를 조금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설문항 몇 가지를 가지고 구성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담당자분들께서 관련된 해석을 내놓고 그것이 다시 언론에 소개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의적인 그런 분석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약간의 그런 길잡이만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론교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